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토요일 아침 식사 잘하고 유튜브 이것저것 보다가 또 노년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딱 켰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유튜버 내 관심사가 재혼, 또 노년의 솔로 탈출, 이러한 노년의 또 취미, 이런 거, 건강, 이제 60대 이후에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혼자 외롭다, 또 건강이 어떻다, 또 재산이 어떻다 하는 그러한 노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노년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들어보면은 이야기를 요번에 그것도 내가 잠깐 어저께인가 그 틱톡에도 어떤 사람은 건물이 몇 채가 되고 월 임대료가 또 수천이 되고 자동차도 막 수억 타고 댕기고 이러한 이야기를 잠깐 틱톡으로도 했는데,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얻는다 그래갖고 여자한테 그 돈을 백화점도 가고 쓰고 해야지요 해도 그런 사람들이 무섭지.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막 주고 쓴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호락호락 예전에 어떤 여자처럼 50억 60억 할당금은 줘야 가지요. 이런 식으로 돈 많다 그래갖고 할당금 주리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할당금을 받고서 가야 됩니다. 말을 꺼내면 그 사람 전화 탁 끊어버리겠지. 아, 예, 알겠습니다. 할당금 만나보고 살게 되면은 할당금을 제가 드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참 어려운 일이지.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그 사람한테 다 레벨로 만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수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참 뭐라 그럴까, 자기 말로는 그냥 여자 없어도 되고 그냥 인물 안 보는 식으로 이렇게 평범한 부잣집 만면입감처럼 이렇게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까다로운 일이지.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장가를 못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가구도 남고도 남지. 건물이 몇 채씩 되는데 건물 준대. 건물 요새 하나만 갖고 있어도 건물주님 그러는데 건물이 몇 채나 되는데 6채나 된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유튜브 나와갖고 하는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건물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그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몰라도 너무 과대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 대중적인 그런 유튜브에다 대고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야 한도 끝도 없잖아요. 사람이 이거 따지고 들라면은 홍콩이고 어디고 외국이고 그런데 보면 전부 집값도 엄청 비싸다는데, 비싼 나라가 있잖아요. 또 땅은 적고 인구는 많고, 특히 홍콩 같은데, 또 미국도 그렇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신의 그 재산을 이렇게 다 그냥 유튜브에다 대고, 그런 자랑이지. 그건 자랑질이지, 일종의. 그리고 좀 돈 없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돈 없는 사람들은 업신여긴다고 가짱캐 본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나는 재산이 한 200억도 되는데, 재산이 나는 한 500억대 되는데 너는 가진 게 뭐냐? 한심한 인간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는 참 그게 어리석은 하나의
자기 그 자화자찬 생각이에요.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그 성공을, 물론 돈이 많으면 존경받아야 되고 성공했다고 보죠. 근데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아니라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또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것이 내면적으로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많은 돈을 부를 축적해가지고, 실제로는 돈이 돈을 낳고 부가 부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지. 돈은 돈을 부르고 가난은 가난을 부른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계속 가난한 시간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왜냐면 몸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벌어도 또 지출이 되고, 어떤 사람 또 개인 택시 뭐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도 하는데도 월 뭐 한 몇백 나간다 이거예요.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자기의 보험이라든가 뭐라든가 해갖고, 또 자동차 뭐 구입할 때 이거 할부금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걸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합하면은 그래도 한 200, 300 나간다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생활까지 하면은. 몇백 나간다 이거지 하다못해. 한 달에 2, 300 나간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저것 합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이제 또 타기까지에 이제 66세부터 나오니까 정상적으로는 한 100만 원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또 내야 한 돈, 또 그 부담해야 될 돈이 조금 몇십만 원 된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매달 내야 될 돈이 뭐 한 15만 원에다가 또 뭐 각종 그런 그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뭐 또 조금 더 내야 되고 해서 뭐 한 몇십만 원 내고 뭐 내고 하면 돈이 이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66세 넘어가면은 국가에서라도 한 돈 10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그걸 한다고. 일단 100만 원 받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의 그거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먹어갖고 실질은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그저 자기가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취미에 맞춰가지고 건강에 맞춰서 이렇게 재밌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뭐 고기를 먹고 뭐를 먹고 내가 뭐를 하고 그래야 결코 그런다고 해갖고 뭐 화려한 인생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실제로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의 그 적성에 맞게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계기가 돼갖고 사는 거지, 꼭 돈이 많다라고 막 행복의 기준점이 아니라니까. 그 요번에도 그 보니까 그 소개시켜주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격앙된 목소리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허름한 집에 살고 장가도 못 갔는데, 뭐 어차피 이제 그 달라고 그러는 사람하고 여건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어차피 혼자 사니까. 근데 자기는 수많은 재산이 있고, 뭐 자기가 운영하는 뭐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시설도 있으니까 나는 당신보다도 훨씬 나은 인간이다. 재산이 막 수백억 있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당신은 그 시골에 뭐 다 쓰러져가는 그런 그 집도 본인 게 아니면서도 다 쓰러져가는 그런 데서 가마떼기나 가만히 떼기인가 뭐 이제 거적대기나 덮고서 살아가는 주제다. 그렇게 모욕적인 그러한 그 자기의, 근데 남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인성이면 알아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또 정서적으로 또 많은 그러한 포근한 그런 인상을 갖고, 그리고 또 산에서 살다 보니까 이 속세에 때가 안 묻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계산에도 그렇게 막 이런 그 아귀 다툼 현실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봐 저는. 근데 사업한다 뭐한다 뭐 직원 월급 준다 뭐한다 그런 사람들은 속세에 때가 묻었지 아무래도요. 아 사업하는 사람이 때가 안 묻으면 되겠습니까? 돈과 돈이 거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을 거래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속세에 그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뭐 자본주의에 완전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감정선은 돈 위주로 해서 흘러가는 거지 사람의 감정 따위는 등한시한다고 실질은요. 왜냐하면 이 남녀 관계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감정선의 흐트러짐이 그 상당한 그 관계 발전에 저해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 그 소개시켜주는 사람 하는 말이 부산에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을 매치를 시켜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는 부산에 살고 남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호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전화로만 몇 번 대화를 나눴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산 여자가 성격이 또 화끈하게 또 이렇게 저기 뭐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니까 여자가 먼저 올라온 것 같아요. 서울에. 한번 보고 얘기 나눕시다.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그럼 남자가 이제 좀 소극적인 사람마다 틀리니까 원래는 남자가 화통하니 아 제가 부산 내려가서 한번 우리 여사님을 뵙고 좀 밥도 먹고 한번 얼굴 좀 봅시다 하면서 가야지만 소통스러워 화통한 건데 여자가 올라왔다 이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만남을 지속하고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실제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 서울역이라든가 KTX 열차 뭐 있잖아요. 그 고속열차라든가 아니면 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내려갈 그거 조금만 바래다 주면은 그거 좀 좋아요. 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럼 여자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실제로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기 보려고. 요새 뭐 아무리 뭐 교통편이 발달돼 갖고 기차 빠른 거 타면은 뭐 한 3시간 정도면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것도 그거 바래다 주는 것도 그렇게 못 합니까 실제로? 그 예약해 갖고 바래다 주고 다음에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든가 그거 서운하게 그냥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하다못해 여자가 자기 돈 들여 갖고 서울까지 왔으면 본인이 내려가는 거는 뭐 기차표라든가 뭐 내려갈 수 있는 교통편들도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좀 좋아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다 그게 아니라 실질은. 근데 그런 사소한 배려가 그런 관계 발전에 참 중요해요. 실질은. 이게 조그만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옆에서 뭐 이렇게 좀 잔소리하면 싫어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옆에서 조금 잔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보살핌의 말을 해주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남자 여자의 그 감정선이 조금 틀리다 그러더라고. 남자는 받아들이는 게 귀찮아하고 이렇게 여자는 받아들이는 감정선이 거기에 또 이렇게 감정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겸해가지고 조금 느낌이 틀린 모양이더라고.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거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지. 조그만 거에서도 여자는 감동을 느끼고 조그만 것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그러한 아주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 들어보면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갖고서 살아가야 되지 그거를 갖다 여자들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자기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제 이 뭐 아파트 한 채 남아 있고 돈 조금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들한테 뭐 주고서 이제 이렇게 가야지요. 아니 주고서 어디를 갑니까? 그거 가지고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어야지. 그 집을 월세를 놓든가 아니면은 집을 뭐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재혼을 했다 그래가지고도 그 실제로 자기가 평생 일궈놓은 그런 집을 자식한테 주고 가면은
나중에 그것도 재혼한 남자랑 잘 되면 잘 살아가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르잖아요. 인생길이라는 건. 그럼 자기가 쉴 수 있는 집이 없잖아. 자식을 주고 가면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혼한 남자랑 또 헤어진다든가 거기서 또 뭐랄까 그런 그 독립돼서 나오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은 어디로 가려 그래요? 그러면 아들한테 집 줬으니까 아들 집 줬으니까 그 아들한테 가서 삽니까? 물론 아들이 집 줬으니까 오시라 그러겠지.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눈치가 보이고 한번 재산권이 넘어갔는데 며느리가 제대로 보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돈 주고 나면은 예전에도 그런 얘기 제가 한번 했는데 남자가 집 있고 재산 있고 그럴 때는 왜 재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혼자 사시지요. 복잡한 세상에. 복잡하게 일을 만드십니까? 그저 바깥에서 데이트나 하고 즐기고 밥이나 먹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러면 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재산을 다 나눠주고 저 분할을 다 해주고 나니까 혼자 적적하신데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돈이 없는 걸 알고.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며느리가 됐든 자식이 됐든 아버지, 아버님 이런 대우를 받지만 없는 거 아는 순간부터는 1년, 2년, 3년, 4년 지날수록 찬밥입니다. 찬밥. 실제로. 그러니까 돈은 꽉 쥐고 있어야 돼요.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간 또 돈이 좀 있다 그래갖고 남을 거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참 이게 나이 먹어서 좀 슬기로워야 돼요. 슬기로워. 사람은 근데 어느 정도 참 돈이 있으면 힘이지 좌우지간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주는 그러한 그 포근함. 강남 같은 데도 전부 다녀보면은 전부 다 그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참 뭐랄까 생활하기가 좀 뭐랄까 압박을 받으니까 비난이 사무치 골수에 사무치면 뭐 어쩌고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참 이 뭐랄까 뼈꼬리 시리지 뼈꼬리 돈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뭐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고 엔돌핀도 나오고 또 어디 가서 큰 소리 한 번씩 이렇게 칠 수도 있는 여유가 있고 돈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좌우지간에 노년에는 하여간 돈이 많다 그래갖고 진짜 유튜버 이런 데 나와갖고 내가 빌딩이 몇 개 있고 너무 과대하게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안 좋아요. 내가 뭐 차를 뭐 몇 억짜리 타고 다닌다. 그것도 안 좋아요, 실제로. 나 그냥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가 돈에 복이 있어서 그런가 조금 여유는 사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조금 이런 정도로 해서 말아야지. 나는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데 나와가지고 재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광고를 때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은 뭐 합니까? 실제로. 그건 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지. 그러면 저기 뭐 어떤 사람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뭐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집 짓기 위해서 시골 땅에다가 뭐 자갈을 갖다가 500차를 갖다가 붓고 3년을 그저 땅 굳히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집을 뭐 대지 2,000평에다가 뭐 집을 뭐 2층을 탁 지었는데 2층 높이가 어떠고 뭐 엄청 잘 지어놓는데 어떤 사람들 무섭다고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저 청소하기 힘들겠다. 저 산속 같은데 안에다가 지어놓으면 뒤에 뭐 전망은 좋지만 낮에 보기는 좋지만 밤에는 무섭겠다. 다 이래요. 또 뭐 한 두 사람이 살기에는 쓸쓸하겠다. 그 겨울 되면 난방비도 만만치 않겠다.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큰 집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아담하고 소박하니 사람 수에 맞춰서 이렇게 적당해야 되지. 그렇게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이면 실제로 마당 쓰는 사람, 정원 가꾸는 사람, 또 안에 주방 청소하는 사람, 뭐 음식하는 사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큰 집은. 그런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혼자 지내는데. 그건 본인의
그러한 또 과시욕에 의해서 집을 이렇게 크게 좀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지만 실제로 그런 시골집 같은데 막상 누가 들어와서 산다고 치면 취향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옛날 같으면 별장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참 여유 있게 이렇게 전망 좋고 그러면서 뭐 지내면 모를까 거기서 완전히 생활을 하면서 참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 병원 가기도 그렇고 마트 가기도 그렇고 참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놔 가지고 거기다 돈을 투자할 게 아니고 뭐 돈 많으니까 투자했겠지 뭐 집 짓고.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실제로요. 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람 하나 들어오면 됩니다 할 정도로 의기양양하고 하면 그게 참 모양새가 그래요. 좌우자니까 사람 가지각색입니다. 실제로. 아유 20분 넘어가고 있네.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맞추는 게 참 어렵다고 봐요. 돈이 많으면 또 그런 그게 있고 돈이 없으면 또 저게 있고 하여간 참 맘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사 같아요.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했고요. 아유 21분 지났어요. 하여간 노년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여간 재밌는 그 뭐랄까 인생길이 되기를 다들 바랍니다. 예.